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OKR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OKR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OKR이라고 하는 게 Objective Key Result니까 핵심 결과물이 뭔지를 심플하게 하고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도전을 해서 결과물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라. IMF 시기, 한국은 성과관리 지표인 KPI와 더불어 MBO 기반의 상대평가를 국내에 열심히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MBO란 연초에 내가 낼 성과를 정하고 연중에 피드백해서 연말에 그 달성도에 따라 보상받는 목표 관리 도구인데요. 그런데 이 MBO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목표가 1년 주기라 중간에 수정이 필요할 때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어렵고 변화무쌍한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표적이었죠. 결국 목표는 조직 내에 애매모호한 형태로 남거나 애초에 취지는 사라진 핵심 성과 지표, KPI라는 형식적인 숫자로 전락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MBO가 보상과 직결됐기 때문에 직원들과 경영자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MBO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표에 대한 사전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간의 합의라든지 혹은 팀장과 팀원 혹은 본부장과 팀장 간에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간에 평가하려고 하는 목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은 묻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권한위임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 질 수 없다. 의사결정은 다 위에서 해놓고 내가 업무 담당이라고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OKR이 치고 나옵니다. 세계적인 벤처 투자가 존 도어. 그는 1970년대 인텔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하다 인텔의 부사장 앤디 그로브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요. 앤디 그로브라는 인물은 헝가리 난민 출신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위기에 빠진 인텔을 세계 최대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사로 키워냈는데 이런 성공을 거둔 비법이 바로 OKR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OKR이 뭘까요?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디즈니, 페이스북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택하고 있는 OKR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수립한 후 핵심 결과를 통해 그 목표를 위한 방법들을 정하는 목표 관리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OKR에서 목표, 오브젝티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핵심 결과, 키 리절트는 그곳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형식적인 목표가 아니라 가슴 뛰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조직원이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달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구글은 OKR에 대한 몇 가지 핵심 법칙을 세웠는데요. 이른바 333 원칙입니다. 각 팀은 3개월마다 3개의 실천 목표를 적은 3개의 OKR을 사내에 공유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명심해야 할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공개적이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OKR을 공유하면 팀끼리 협업을 제안하거나 상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행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팁을 주고요. 셋째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구글에서 100% 달성한 OKR은 실패한 OKR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권장하는 달성률은 60에서 70% 정도로 그래야 목표가 도전적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나의 절실한 목표가 내년에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자 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핵심 결과를 1. 적정 몸무게인 70kg 이하로 체중을 유지하고 2. 건강검진 결과는 100% 정상 3. 1년 동안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을 5회 미만으로 잡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결과를 아무 노력 없이 이룰 수는 없겠죠.
이 핵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업무 과제, 이니셔티브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첫 번째 핵심 결과를 이루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주 3회 1시간씩 운동, 주 7일 중 5일은 식단 조절, 저녁 6시 이후 금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꾸준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핵심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 핵심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최초 설정했던 목표도 달성하기 힘듭니다. 결국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은 화려한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오로지 실행, 즉 행동이라는 것이 OKR이라는 혁신적인 경영 도구가 품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MBO와 OKR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MBO는 목표 그 자체에 집중한 반면 OKR은 도대체 어떻게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MBO의 목표 설정이 1년 주기라면 OKR은 손에 잡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그 기간을 3개월로 줄입니다. 또 MBO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개인과 부서별로 작성하고 공유하지 않지만 OKR은 공식적으로 공유해서 전 사원이 타 부서의 목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목표 설정의 절차를 보면 MBO는 하향식으로 먼저 CEO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쪼개서 아래로 나눠 갔는데요. OKR은 일부 하향식을 선택하지만 상향식, 수평식을 최고 50%까지 설정합니다. 그래서 강제된 목표가 아니라 자발적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보상 부분입니다. MBO는 연말의 평가에서 보상과 직접 연결시키지만 OKR은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보상과 연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MBO 방식에선 위험한 목표를 세우는데 회피적이었다면 보상과 별개인 OKR에서는 도전적이고 가슴 뛰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기엔 너무나 완벽할 것 같은 OKR인데요. 하지만 야후, 구글, 카카오 등에서 HR을 담당했던 국내의 한 전문가는 OKR을 도입하고 싶다는 국내 기업들에 되레 도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OKR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안착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조직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목표 달성 시 급여가 얼마 오른다더라 하는 식의 불필요한 디테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주기적인 1:1 미팅으로 직원에게 올바른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OKR을 처음에 가장 성공적으로 전파한 회사가 이제 구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게 충분히 직원들하고 토의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을 같이 한 다음에 공감을 얻고 시작해야 된다. OKR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각 직급의 리더들이 OKR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제도로서 들여온다 하면은 아마 효용을 보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가? 그 생각이 모아질 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조직에서 열심히 OKR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MBO가 OKR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이 경직되고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회의해서 목표를 관리한다면 MBO를 OKR로 바꾼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 OKR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OKR을 국내 기업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선 실제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OKR을 출력해 자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 한 기업에서는 조직 내에서도 OKR 도입에 대한 공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모든 OKR을 출력해 벽마다 부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모두가 OKR을 자주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첫 시작이었죠. 또 OKR 피드백 회의 시 구성원들의 충고가 길어지지 않도록 일어서서 OKR이 부착된 게시판을 보며 회의를 진행했다는데요. 여기에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를 형성해 격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실 OKR을 창시한 앤디 그로브는
건강한 OKR 문화의 핵심 가치란 지성적으로 극단적인 솔직함, 이타주의,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OKR에서 명령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OKR은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의하는 협력적인 상호 계약일 뿐 명령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마지막으로 그는 OKR 도입을 위해선 끈기와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요구하는 것처럼 인텔 또한 OKR을 도입한 후 수차례 실패를 겪었고 조직원들은 OKR의 핵심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OKR이라는 제도를 조직원 모두가 이해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던 겁니다. 무언가가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KPI로 전년 대비 3%, 5% 달성이 매달린다면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혁신 성장은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존 도어가 구글에 전해준 OKR. 이 OKR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글을 넘어설 기업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목표는 늘 가슴 뛰는 것이어야 하니까요.